소리나는 모빌, 딸랑이, 끊임없는 리액션. 많이 해줄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우리가 자꾸 자극을 주게 되는 건 잠깐이라도 아기를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려서예요. 혹시 발달이 늦어지진 않을까? 심심하진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터미타임을 시킬 때도 알록달록 소리나는 장난감을 눈앞에 보여주고 잠깐 혼자 눕혀두고 싶을 때면 음악 나오는 모빌을 틀어줘요. 더 많이 보여주고 들려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장난감을 보여주다 보면 어느 순간 아기는 고개를 획 돌려버려요. 또 다른 걸 보여줘도 잠깐 보다가 금세 시선을 피하고요. 많은 부모님이 이걸 지루한가? 더 자극적인 걸 줘야 하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고갯짓엔 정반대의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지금 아기 뇌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봐야 해요. 첫 번째예요. 지금 아기의 뇌는 한마디로 아직 필터가 덜 만들어진 상태예요. 어른의 뇌는 들어온 정보를 걸러내고 정리하는 필터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친구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건 그 필터 덕분이에요. 그런데 아기의 뇌는 그 필터가 아직 성글어요. 들어오는 자극을 스스로 걸러낼 힘이 아직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른에겐 별것 아닌 자극도 아기에겐 한꺼번에 밀려드는 홍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딸랑이, 노래, 빛나는 장난감, 끊임없는 말 걸기가 동시에 쏟아지면 아기의 뇌는 그걸 처리하다가 금세 용량을 넘겨버려요. 이때 아기 몸 안에서는 각성 상태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이걸 과각성이라고 불러요. 과각성이 오면 아기는 괜히 보채거나 울고 쉽게 진정하지 못하거나 잠들기 힘들어지기도 해요. 더 즐겁게 해주려던 자극이 어느 순간 아기를 지치게 만드는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기가 예민하거나 유난스러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뇌가 자극을 감당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오히려 이 신호를 읽을 줄 아는 부모가 아기 뇌를 지켜주는 거고요. 그런데 아기는 이 과부하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몸으로 신호를 보내요. 정작 핵심은 여기에요. 우리가 매일 보면서도 지루한가 보다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그 행동에 사실은 정반대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두 번째에서 그 정체를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한번 알고 나면 아기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예요. 아기가 고개를 획 돌리는 그 행동은 사실 지루함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그만 신호예요.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티파니 필드가 1981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아기들이 자극이 너무 세지거나 부담스러워지면 일부러 시선을 돌려서 스스로를 진정시킨다는 걸 관찰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 시선을 피하는 순간 아기의 심장 박동도 함께 안정되는 게 측정됐고요. 이런 자기조절은 보통 생후 4개월 무렵부터 뚜렷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리는 건 지루함이 아니라 아기가 자기 힘으로 자극의 양을 조절하는 아주 똑똑한 자기 보호 행동인 거예요. 이건 스마트폰이 뜨거워지면 발열로 잠시 멈춥니다 하고 경고를 띄우는 것과 비슷해요. 고장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고 열을 식히는 거죠. 아기가 시선을 돌리는 것도 지금 입력이 너무 많으니 잠깐 식히겠다는 뇌의 발열 경고창인 셈이에요. 시선 회피 말고도 아기는 여러 방식으로 이 신호를 보내요. 하품을 하거나 등을 뒤로 뻗치거나 갑자기 손을 꽉 쥐거나 찌각거리기 시작하는 것도 비슷한 쉬고 싶어요 신호로 알려져 있어요. 이 신호가 왔을 때 왜 안 놀지 하면서 더 큰 자극으로 붙잡으면 아기 입장에선 시킬 틈도 없이 계속 돌아가는 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만 신호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남죠. 반대로 아기가 나랑 놀아요 하고 보내는 신호는 뭘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주 쉬어야 하는 아기랑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놀아줘야 하는 걸까요? 그 명확한 기준은 뒤에서 꼭 정리해 드릴게요. 그 전에 정작 가장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진짜 핵심이 세 번째에 있어요. 세 번째예요.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부모가 열심히 놀아줄수록 아기의 집중력이 오히려 더 안 자랄 수 있어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팀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노는 모습을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부모가 자기 페이스대로 이거 봐, 이거 해봐 하면서 아이의 관심을 자꾸 다른 데로 끌어당기는 경우, 아이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짧아졌다고 해요. 반대로 인디애나 대학 연구팀이 2016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생후 11개월에서 13개월 무렵 아기를 대상으로 했는데 아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부모가 그대로 따라가며 함께 봐준 경우 아기의 집중 시간이 더 길어졌고요.
즉, 더 많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아기의 흐름에 따라가 주는 게 집중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놀이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흥미로운 환경을 깔아주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엔 아기가 무엇에 끌리는지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기가 고른 그것에 함께 머물러주면 되고요. 왜 그럴까요? 아기가 무언가를 빤히 보고 있을 때 사실 그 안에서 아기 뇌는 그걸 열심히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이거 봐, 저거 봐 하고 끼어들면 그 처리할 시간을 자꾸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기 뇌에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간만큼이나 받아들인 걸 소화할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이건 어른 뇌를 보면 더 분명해져요. 미국 워싱턴대의 신경과학자 마이크 라이클은 2001년에 우리가 멍 때릴 때도 뇌는 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들어온 정보를 정리한다는 걸 밝혀내고 여기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쉽게 말해 뇌의 정리 모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받아들이는 시간만큼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아기는요? 여러 뇌 영상 연구를 보면 아기도 이 정리 시스템을 아주 단순한 형태로는 이미 갖고 있다고 해요. 다만 어른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는 건 두세 돌은 지나야 가능하고 그 전까지는 정리는 하되 아직 서툴고 더딘 상태예요. 그래서 더더욱 쉴 틈 없이 새 자극을 밀어넣으면 아기는 눈앞의 것에 집중할 시간도 그 서툰 정리를 해낼 시간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멍하니 허공을 보거나 혼자 손가락을 빨고 있는 아기를 심심한가 보다 하고 깨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조용한 시간이 아기에겐 낭비가 아니라 아직 서툰 그 정리 시스템이 받아들인 걸 천천히 소화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언제 놀아주라는 거야? 지금부터 그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집중력이 5분이면 하루에 5분만 놀아주면 되는 건가? 그런데 이게 가장 흔한 오해예요. 집중력은 아기가 한 가지에 한 번에 얼마나 빠져 있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지 하루 동안 아기에게 필요한 상호작용의 총량이 아니에요. 아기 뇌에 필요한 건 정해진 놀이 시간이 아니라 아기가 신호를 보낼 때마다 받아주는 짧은 주고받기라고 해요. 하버드대 아동발달센터에서는 이걸 주고받기라고 불러요. 아기가 먼저 소리를 내거나 눈을 맞추거나 무언가를 빤히 바라보면서 공을 넘겨요. 그때 부모가 그 눈빛을 따라가서 그거 보고 있구나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이 왕복이 한 번에 몇 초밖에 안 걸려도 하루 동안 수십 번 쌓이면서 아기 뇌의 회로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길게 붙어서 놀아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짧고 자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아기가 놀아줘 시그널을 보낼 때예요. 부모 쪽으로 눈이나 고개를 돌리고 눈이 크고 또렷해지고 옹알이를 하거나 손을 뻗어요. 표정이 환해지면서 손을 활짝 펴기도 하고요. 이게 나랑 같이 해요 하는 신호예요. 이때가 바로 받아줄 타이밍이에요. 둘째, 아기가 혼자 모비를 보거나 자기 손을 들여다보면서 만족스럽게 놀고 있을 때예요. 이때는 끼어들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집안일 하시면서 모빌 틀어주고 잠깐 자리를 비우셔도 괜찮아요. 혼자 무언가에 빠져있는 그 시간이 아기가 스스로 집중하고 조절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셋째, 아기가 그만 신호를 보낼 때예요. 시선을 돌리고 등을 뻗치고 하품을 하고 칭얼거려요. 이건 잠깐 쉴게요 하는 뜻이에요. 이때는 자극을 더 주지 말고 한 발 물러나 주세요. 흥미로운 건 아기가 쉬겠다는 신호를 보낼 때 억지로 붙잡지 않고 기다려준 부모일수록 오히려 그 다음 상호작용이 더 길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물러나는 건 노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 더 좋은 놀이를 위한 쉼표인 셈이에요.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잠깐 자리를 비울 때 뭘 보여주면 되냐는 거예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아기가 보기 싫을 때 스스로 눈을 돌릴 수 있느냐. 그림이 그려진 초점체처럼 가만히 있는 건 아기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부담되면 시선을 돌리면 그만이라 부담이 적어요. 다만 사방을 빽빽이 둘러싸기보다는 한두 개만 두는 게 좋고요. 반대로 소리에 불빛에 움직임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는 장난감은 아기가 고개를 돌려도 알아서 멈춰주질 않아요. 잠깐 틀어주는 거야 괜찮지만 자리를 비운 내내 계속 돌아가면 아기는 시킬 틈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건 잠깐만 그리고 꺼지게 두세요. 사실 제일 좋은 건 화려한 장난감이 아니라 끌 수 있는 조용한 물건 몇 개와 곁에 있어주는 부모예요. 그리고 아기가 오래 안 논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수학과학회 자료를 보면 8개월 무렵 아기는 장난감 하나에 길어야 2분에서 3분,
돌 무렵이면 컨디션 좋을 때 15분 정도 머문다고 해요. 5분을 못 채운다고 발달이 느린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나이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놀아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정한 방식으로 실수 없이 끌고 가지 말고 아기가 보내는 신호에 맞춰 놀아주자는 거예요. 아기가 같이 하자 하면 신나게 받아주고 잠깐 쉴게요 하면 한 발 물러나주고요. 그렇게 아기의 리듬을 따라가 주는 것.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아기가 혼자 잘 놀고 있는 그 시간은 부모님도 옆에서 따뜻한 차 한잔 하면서 같이 숨 고르셔도 돼요. 그것도 육아의 중요한 일부예요. 이제 아실 거예요. 아기를 잠깐 혼자 두는 게 방치가 아니라 아기 뇌가 숨 쉴 틈을 주는 일이라는 걸요. 종일 완벽하게 자극을 주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으셔도 돼요. 딸랑이를 내려놓고 잠깐 소파에 기대 쉬는 그 순간에도 아기의 뇌 속에서는 그동안 받아들인 것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하루 종일 완벽한 자극을 줘야 한다는 그 무거운 마음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아기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갓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 0개월부터 12개월 사이 아기에 맞춰드렸어요. 그렇지만 두세 돌이 지난 아이에게도 같은 원리는 그대로 도움이 되니 마음 편히 적용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육아 뇌과학으로 돌아올게요.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또간이었습니다.